Basic Grammar in Use Unit 19 현재 완료 결과용법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닛 16부터 해가지고 16, 17, 18, 19 이렇게 20까지 현재 완료를 쭉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용법이 4개 있고 해서 지금 결과용법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은 Basic Grammar in Use 요약 강의입니다. 품사와 문장 성분 기본 개념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세한 본문이랑 연습 문제는 카페에서 보시겠습니다.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 이어서 보실까요? 제목에 보니까 I have done and I did 이렇게 됐죠. I have done. 현재 완료고 이거는 과거 시제인데 이거 섞어서 보겠다는 뜻인 것 같죠? 제목에 보니까. 네,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차근차근 볼까요? 현재 완료의 모양은 해오피피다. 용법은 뭐다? 용법 4개 또 외워볼까요? 용법 4개, 경험용법, 계속용법, 완료용법, 결과용법 이렇게 있었죠. 여기가 유닛 16이었고요. 여기가 유닛 17이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유닛 18이 한번 있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여기가 19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거 순서 좀 바꾸려고. 예, 요거 먼저 우리 책 순서가 나오고요. 요거가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여기가 20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경험용법 떠올려 볼까요? 배웠던 거. 경험용법은 어떻다? 뭐뭐 해본 적 있다죠. 해석이 뭐뭐 해본 적 있다. 그 다음에 계속용법은 과거부터 지금도 뭐뭐 한다.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같이 나오는 표현 뭐 있었죠? 계속용법에는 for, since 어쩌고 저쩌고 이 뒤에 나오는 거 다 공부 이렇게 열심히 하셨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어질 거는 결과용법인데요. 제목 안에 힌트가 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제목을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과용법 무슨 내용인가 볼까요? 과거에 뭐뭐 했다. 여기 해석 조심하세요. 뭐뭐 해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기로 우린 약속했죠. 뭐 과거에 뭐뭐 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과거 일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요 용법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하고 딱 단절되는 느낌이 아니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지금 어떻다. 그러니까 실제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렇다 하고 이 말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저께 아니면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지금 상태는 어때? 요 말에 중점을 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해석은 마치 과거 시인 것처럼 해석을 해요. 대신에 머릿속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하고 계속 연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상 훈련이에요. 겉으로는 문자만 보면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지 하고 계속 머릿속에 연결하는 일종의 세뇌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어때? 이루말이니까 결과용법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그래서 I have lost my passport. I've lost my passport. 이랬어요.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죠? 여권을 잃어버렸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잃어버려본 적 있다가 아니라 그냥 잃어버렸다. 잃어버렸어. 그냥 과거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문장의 실제 내용은 뭐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여권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때요? 여기 시제가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I've lost my passport 이렇게 얘기하면 말 안 해도 그 뒤에 이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듣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제로 이 말 하고 나서 이 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 말은 상대방이 알아서 연상해 줄 테니까 서로 약속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어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e bought a new car 하나 더 볼까요? 예문 we bought a new car 할 때요. 우리가 새 차를 한 대 샀어 이랬죠. 해석을 그냥 샀어 샀다 과거처럼 해석하기로 했죠. 과거시제처럼. 그런데 이 말의 속뜻 뒤에 그래서 어쨌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 차 한 대 있어. 너무 기분 좋고 편해. 이제 어디든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아시겠죠? We bought a new car, so we have a new car now. 이렇게. 자, 물론 이제 아니요. 그럼 어떤 걸 경험용법으로 보고 어떤 걸 개성용법으로 보고 어떤 걸 결과용법으로 알아차릴 거냐. 요거 구분하는 방법은 나중에 총정리로 한번 알려드릴 거니까 일단 지금은 여기에 집중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결과용법입니다. 그러면 결과용법에 나오면은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우리 책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뭐 했다, 뭐 차를 샀다 이렇게 과거처럼 해석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저절로 어때요? 과거 시제랑 현재 완료 결과용법이랑
어떻게 구분하고 무슨 차이가 있지? 이런 궁금증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도 이걸 잘 비교해 놓고 있으니까 이참에 여기 굉장히 헷갈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참에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비교를 해 볼게요. 현재 완료에 지금은 결과용법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다른 용법은 일단 접어두세요. 머릿속에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현재 완료 결과용법하고 단순 과거 시제 썼을 때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 일단 해석 볼까요? 해석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뭐 했다고 이것도 뭐뭐 했다라 그랬잖아요. 우리말로는 그냥 뭐뭐 했다. 과거에 뭐뭐 했어. 그런데 결과용법을 쓰면은 과거 일을 똑같이 얘기하는데 똑같은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용법을 쓰면 이 느낌이 훨씬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 말이라는 건 좀 뭘 칼로 무자르듯이 이렇게 되지 않는 면도 있잖아요. 언어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정도 생각만 해주시면 돼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떻단 내용의 느낌이 이쪽이 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일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렇죠. 이렇게 말해도 되고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효과가 더 있다고? 그래서 지금 어떻다 이런 효과가 더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 그럼 똑같은 말이면 그냥 이거 쓰지 뭐 안 그래도 현재완료 헷갈리고 뭐 과거분사도 헷갈리고 짜증나는데 그냥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뭐 이것만 알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저기 적당히 하신 분들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현재완료를 굉장히 안 쓰려고 해요. 그럼 점점 더 멀어지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경우에 이런 말을 훨씬 더 많이 써. 그럼 우리는 어떤 거 연습해야 돼요? 이쪽으로 의식적으로 더 연습을 하셔야 영어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아셨죠? 그러니까 딱 그냥 둘 중에 비슷하면 그냥 하나만 알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단견입니다. 그럼 쭉 가서 해석은 그래 비슷했어요. 그런데 이런 느낌 더 있다 됐고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모든 면에서 똑같으면 이런 공부 안 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주의할 점 뭐냐면요. 이거예요. 시점 표시를 여기서는 하면 안 되고 현재 완료로는 하면 안 되고 과거 시제에서는 해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요. 과거 시점 표시 얘기하는 거죠. 과거 시점 표시. 과거 어느 때에 혹은 언제에 해당하는 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예요. 현재 완료 결과용법을 쓸 때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과거 시에다가는 이런 말을 써도 돼요. 무슨 말이냐? 예를 보여드릴까요? 시점 표시하는 부사가 뭐가 있나? 이런 말들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지난달에, 3일 전에, 의문사에서는 언제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현재 완료랑은 쓰면 안 되고 단순 과거랑은 써도 되고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여기 좀 곱이 넘어가 주셔야 돼요. 경험용법 할 때는 뭐 되게 할만했잖아요. 근데 여기쯤 오면은 좀 이런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까지만 얘기하면 시험 문제 풀 때는 뭐 할 것 같아. 이거 잘 외우면 되는데. 근데 회화 같은 거 하거나 내가 작문할 때 가서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꾸로 적용 한번 해드려 볼게요. 거꾸로. 똑같은 얘기인데 역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 뭐뭐 했단 말을 하려고 그래. 뭐뭐 했다. 여기도 뭐뭐 했다는데 여기는 어제라는 말이 들어있어. 그럼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할까? 내가 어제 친구를 만났다든지, 새 전화기를 샀다든지, 영화를 봤다든지 이런 말 많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거예요. 둘 다 이거는 크게 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완료를 쓸까, 단순 과거를 쓸까 고민되죠. 그냥 뭐뭐 했다만 얘기할 거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그냥 형식으로만 보면.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땠다라는 말까지 표현하는 느낌은 이쪽이 더 강하다 이 느낌인 거죠. 맞기는 둘 다 맞는데 그런데 내가 어제 그 영화를 봤어. 어제 그 여자를 만났어. 어제 새 전화기를 샀어. 그런데 오늘 망가졌어. 이런 말 할 거면 어떻다고? 그럴 때는 이걸 쓰면 안 되고 꼭 이걸 써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죠? 이 말 때문에. 언제 뭐 했는지까지 얘기할 거면 이것만 되고요. 언젠지란 말 안 하고 그냥 뭐뭐 했어, 차 샀어, 전화기 샀어, 영화 봤어 이렇게만 할 거면 둘 다 맞지만 이쪽이 더 좋다. 오케이? 간단하죠? 아무리 간단하게 정리해도 좀 복잡하긴 해 사실은 그죠? 이게 최대치로 간단하게 맞는 거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꼭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있어요 이거 배우고 나서 그럼 회화할 때 이거 다 조절해서 언제 말하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게 마음가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 이거 어차피 회화할 때는 못 지킬 건데 라고 맘먹으면요. 절대로 이 고비를 못 넘어가요. 심리적인 거예요. 이건 심리.
근데 이거 이렇게 중요하면 꼭 말할 때 한두 번 처음에는 틀리더라도 결국엔 신경 써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은 차츰 좋아지는 거죠. 차츰. 틀려가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한번 틀렸어도 이러면 안 되지. 이러시면서 좋아지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이거 어떻게 말할 때 신경 써? 못하겠네. 시험 문제나 맞추면 되지. 이러는 분들은 항상 거기까지인 거예요. 실제로 말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 해볼까요? I lost my key. 예문으로 볼게요.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어. 여기 또 이제 불규칙 변화 다 외우셨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또 외워볼까요? 여기에 써볼까요? lose, lost, lost. 또 잔소리 하겠지만 불규칙 변화표 못 외우시는 분들은 현주하려고 과거 시제고 아무리 공부해봐야 계속 헷갈려요. 내용까지 다 뒤섞여가지고 뒤죽박죽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모양은 꼭 외워주셔야지 이 내용에 집중할 수 있어요. 혹시 가물가물하신 분들 다시 외우세요. 불규칙 변화표. 자, lose, lost, lost 이랬어요. 이게 동사원형이고요. 이게 과거 시제고요. 이게 과거 분사예요. 여기 모양이 똑같다는 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lost는 뭐겠어요? 얘겠죠. 그렇죠? 여기 있는 lost도 과거 시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I lost my key 이러면 어때요?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에요. 나 열쇠 잃어버렸어. I lost my key yesterday. yesterday까지 있네 얘는. 이것도 맞는 문장이에요.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아시겠죠? 그런데 I've lost my key 이랬어요. 나 열쇠를 잃어버렸어. 현지 완료를 썼어요. 이거는 I've lost my key 하고 yesterday가 있어요. 어때? 이거는 맞고 이거는 안 돼요. 아시겠죠? yesterday가 있을 때는 어떻다? 과거 시만 맞다. yesterday란 말 여기는 공통적으로 없잖아요. 언제인지가.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참고로 여기 있는 lost는 뭐예요? 아까 lose, lost 중에 얘죠. have 뒤에 있는 거는.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 열쇠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그런데 열쇠 잃어버려서 나 지금 집에 못 가. 곤란한 상황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할 때는 이게 더 좋다. 아시겠죠? 이 두 개를 굳이 비교하자면. 그런데 나 어제 열쇠 잃어버렸어. 그러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되고 이렇게만 합니다. 아시겠죠? 이쯤 되면 현재 완료 우리 용법 4개 배웠잖아요. 지금 3개째 배우고 있죠? 그럼 4개 용법 전부 다 이 규칙은 적용돼요. 예. 이거에다가 경험용법이건 뭐건 간에 무슨 용법이건 하여튼 이 현재 완료랑 이거는 절대로 같이 쓰면 안 된다. 이거. 근데 이거를 지금 와서 얘기하고 있을 뿐인 거죠. 알겠죠? 경험용법에서도 안 되고 계속용법에서도 안 되고 아시겠죠? 결과용법에서도 안 됩니다. 계속 과거 시제랑 같이 돌리는 게 여기서는 남는 장사예요. 더 효율적이에요. 여기까지 현재 완료 결과용법을 봤어요. 그런데 제가 완료용법까지 가서 또 언급할 수도 있겠지만 이쯤 되면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힘들어 하실 만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현재 완료 전반에 관한 구별법을 조금 살짝 언급하고 갈게요. 뭐냐 하면 자 볼까요? have pp가 있는데 우리가 용법 외워볼까요? 다시 한번 경험 2번 계속 3번 완료 4번 결과. 근데 이 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잠깐 빼놓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뭐뭐 해본 적 있다. 예전부터 지금도 뭐뭐 한다. 과거에 뭐뭐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내가 말할 때야 뭐 이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거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이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상대방이 말했거나 아니면 어디 글로 써 있거나 할 때 도대체 똑같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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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 거냐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신경을 잘 안 써요. 지치는 거죠 이미 현재 완료에서. 네,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고 잘 보세요. 자 차근차근 이거 먼저 구별해 볼까요? 계속적 용법은 어때요? 문장에 for나 since가 나온다는 게 힌트, 일종의 힌트죠. 이거랑 같이 있으면 무조건 현재 완료 계속적 용법인 거죠. 그럼 문제는 뭐가 남아요? 얘하고 얘가 남았죠. 그러면 비율로 알려드릴게. 상대방이 영어에서 현재 완료가 문장에 등장한다는 거는 결과용법이 90%예요. 경용법은 10% 이내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뭐 해본 적 있어 라는 말을 하려는 거는 내용이 좀 특이한 내용일 때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한테 아니 미국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미국 사람한테 너 스테이크 먹어봤니? 이런 질문.
할 일이 있나요? 미국 사람들 스테이크를 늘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스테이크를 먹는다는 이 내용 가지고는 경험용법으로 말했을 리가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역으로 해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 야, 나 김치 먹어봤다? 이런 말 할 리가 있나요? 김치를 먹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김치 먹어봤어라는 경험으로 표현할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한국 사람들은 김치 늘 먹으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 나 캐비어 먹어봤어. 아니면 나 북한산 송이버섯 먹어봤어. 이거는 할 말이 되죠. 왜? 늘상 있는 일이 아니니까 캐비어를 먹는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먹는다 라고 말하는 건 희귀한 경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일 때에는 경험용법으로 알아들으시고 일상적인 내용이고 특이한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 결과용법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현재 완료가 어디 문장에 떴다. 그럼 뭐예요? for since가 없는 한 90% 걔는 결과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뭐 했다 그래서 뭐뭐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내용상 봐서 이제 예문을 많이 봐서 판단력을 기르셔야 되는 거죠. 예문을 봐서 내용으로 보나 뭐 희귀성으로 보나 경험으로 이건 해석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는 그렇게 빨리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완료용법은 그 다음에 나올 건데 얘는 또 이런 거예요. just나 뭐 already 이런 거랑 같이 나온다. 이런 게 책에 나오거든요. 뭐 yet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거랑 뭐 동사는 뭐 finish 뭐 이런 거랑 많이 나온다. 이런 또 힌트가 있어요. 얘는. 그러니까 이거는 차차 배우기로 이건 많은 경우가 아니니까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또 한번 현재 완료 마무리 지을 때 또 한번 정리는 이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현재 완료 결과용법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현재 완료의 90%는 뭐죠? 결과용법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 챕터 굉장히 중요한 챕터였어요. 해석도 꼬박꼬박 우리말로 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